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사랑과 신뢰를 악용하는 매우 은밀하고 치명적인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순진한 마음과 깊은 외로움을 파고드는 검은 손길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사랑과 우정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는 이들에게 드리워진 달콤한 유혹은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겪고도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운 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타인을 향한 경계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대 중반의 은퇴 여교사 정숙 씨입니다. 정숙 씨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분입니다. 강직하고 반듯한 성품에 늘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바쁘게 가정을 꾸려나가며 두 아이를 어엿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 또한 정년퇴직하여 이제는 부부 둘만이 남은 한적한 집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타지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숙 씨는 은퇴 후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취미생활인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평화로운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무난했지만 가끔은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날들이 있었죠. 남편은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는 성격이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마치 각자의 섬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고독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전함 속에서 정숙 씨는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잘하지 않던 SNS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림이나 여행 사진을 올리며 소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게시물에 따뜻하고 지적인 글 잘 보았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외국인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젠틀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었고 해외 건설 현장 총책임자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매일같이 정숙 씨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그녀의 글을 칭찬하고 그녀의 생각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정숙 씨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칭찬했고 그녀의 고고한 교사로서의 삶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삶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듯한 따뜻한 시선에 정숙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자녀들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정숙 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정중하게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카톡으로 이어지는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자신 역시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픔을 겪었다며 동병상련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주 그녀를 my dear라는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의 일관된 다정함과 깊이 있는 대화에 그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2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숙 씨는 마이클에게 깊은 감정적 의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한국으로 건너와 정숙 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꿈처럼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던 순간 해외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급하게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급히 큰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현재 해외 자산이 묶여 있어 당장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정숙 씨에게 정말 염치 없지만 잠깐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며 프로젝트가 끝나면 원금의 2배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을 보내줄 계좌 정보를 알려주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고 평생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무모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느낀 깊은 유대감과 그가 보여준 간절함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나와 가까워진 게 아니야. 우리 관계는 진실해. 잠시 도와주면 그는 반드시 은혜를 갚을 거야. 그녀는 평생 모아둔 퇴직금의 일부인 1억 원을 인출하여 마이클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내자마자 마이클은 정숙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내가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당신을 안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감사 메시지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이클은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려면 추가 장비 구매가 급히 필요하다. 이번에는 2억 원만 더 도와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 그는 이미 첫 번째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증명사진까지 보내며 정숙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멈추면 앞서 보낸 1억 원마저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초조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결국 주식 계좌까지 정리하여 2억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녀는 마이클에게 이성적인 의문을 품거나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아예 멈췄습니다. 오직 마이클의 말만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며 계속해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총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마이클에게 보냈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것은 텅 빈 마음과 쌓여가는 초조함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카톡 메시지는 읽지 않고 전화는 연결음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위였고 친절했던 그의 말들은 자신의 돈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 밤낮을 울며 보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극심한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평생 교사로 살면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에게 무슨 낯으로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남편에게는 어떻게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하나?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다니. 그녀는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밤에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의 비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정숙 씨가 갑자기 야위고 초췌해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명 없는 고통 속에 시달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고 그제야 정숙 씨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침착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당신이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법이 너무도 교묘하고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상담사의 말에 그녀는 비로소 목 놓아 울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정숙 씨는 마침내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다 줄 수 있단 말인가? 내게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남편의 배신감과 분노는 정숙 씨의 마음을 더욱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알 수 없는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딸과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녀들 또한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점차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성인이었기에 어머니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함을 인지했습니다. 온 가족은 힘을 모아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사기 조직의 일이라 피해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절망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무심함이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엄마도 약한 부분이 있고 엄마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손실은 컸지만 가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되었던 소통의 문이 다시 열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애가 꽃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지역복지관에서 온라인 소통 안전 교육 강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강의를 들은 어르신 중에는 실제로 로맨스 스캠에 당할 뻔했다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보람과 치유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돈은 많지만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상처가 남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끔찍한 사기극으로 얼룩졌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되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자신의 강연 자료를 준비하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목적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는 황혼기에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듯한 달콤한 말과 관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로맨스 스캠과 같은 지능형 사기입니다. 낯선 사람,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지나치게 친밀하게 다가오거나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감정을 호소하며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기를 주저하면서 계속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민망하거나 배우자에게 숨기고 싶은 감정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청이든 반드시 가족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고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정숙 씨처럼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도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낯선 이의 달콤한 말로 채우려 하기보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처받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숙 씨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